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프랍트레이더 주식불패 인사드립니다. K옥션 올해 1월 24일날 상장했던 종목이죠. 상장하고 나서 2022년도에 따상 1호 종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도 IPO 관련해서 시장의 열기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도 특히 2월달이죠. 이제는 2월달 IPO 공모주들 일정 그리고 예상 인기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실 때는 1.25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얼마 전에 공모 청약 철회건이 일어났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어요. 이 영상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공모주 일정인데요. 이 공모주 일정은 청약일 기준으로 청약일이 2월에 있는 그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청약을 할 수 있어야지 공모주로서의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종목 인카금융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 달에 1월 24일 날에서 25일 날 수요 예측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공모가 지금 밴드가 23,000원에서 27,000원인데 그 밴드 하단인 18,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어요. 이 얘기는 인카금융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없다, 매력이 없다 이렇게 좀 오늘 방송에서는 스킵하고 이 스펙 관련된 종목들은 따로 영상에서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요 바이오 FDNC 그리고 밑에 이제 풍원정밀 그리고 BNC 그리고 모아데이터 이렇게 4종목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AI, 로봇, 자율주행 막 이런 신산업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대예요.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조, 전통산업 쪽은 일단은 향후에 수요 예측이 잘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도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벤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렵다. 굉장히 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FDNC라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FDNC는 여러분들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이 CDMO 사업 모델을 하겠다. 결국에는 위탁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기존의 제약 업체 그리고 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신약 개발하는 부분이죠. 후보 물질이라고 하죠. 후보 물질을 굉장히 많이 찾아내서 이 후보 물질을 또다시 써서 결국에는 최적의 이 신약 물질을 찾아내는 게 이제 과제인데 지금까지는 이 과정을 사람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 물질 이 국만 해도 몇만 건이에요. 많게는 뭐 10만 건까지 돼요. 이런 10만 건을 사람이 일일이 다 대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걸려요. 신약 한번 개발하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잡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쪽이. 그리고 비용도 뭐 수백억에서 많게는 뭐 몇천억 들어가는 회사도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이런 거 하나 개발한다고 해서 또 그만큼 또 약이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리스크가 그만큼 컸죠. 그래서 이 바이오 제약 업종들은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바이오 FDNC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람이 했던 후보 물질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AI가 대체를 함으로써 시간, 비용을 엄청나게 단축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제가 아까 방금 이제 7년, 10년 그러니까 연 단위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지금 3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부분이 6개월 말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7년에서 10년 걸리던 게 몇 개월로 줄어들면 이거 엄청난 거죠. 그에 따른 이제 시간적인 감축에 따라서 비용도 얼마만큼 이제 감축이 되겠습니까? 예,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 3분기까지 실적 보시면은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2020년도 실적은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겠네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아쉽지만 뭐 2021년도 작년에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뭐 껑충 뛰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괜찮다. 이렇게 실적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바이오 FDNC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냐? 식품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AI 기반으로 해서 후보 물질들 찾아낸다고 했죠. 그 찾아낸 이제 통계치, 그런 이제 결과치를 토대로 해서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쪽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식품회사, 지금 이 프로젝트 보시면은 결국에는 다 이 식품 화장품 쪽에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피부 들어가죠. 피부 장벽. 그리고 장미는 뭐 향수라든가 뭐 화장품 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구마, 마늘, 뭐 딸기, 식품 관련된 그거네요. 그리고 고삼, 뭐 인삼이죠. 식품 쪽. 그리고 장미 또 아까 마찬가지로, 그리고 말씀드렸고 우유 활용한 이제 화장품 쪽. 결국에는 지금 식품하고 화장품 쪽. 이 바이오 FDNC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더 성장하고 시장의 가치를 확실하게 기대를 받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AI 기반의 플랫폼 이쪽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화장품, 식품 쪽이 아니라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이제 회사들하고의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최상단이죠. 공모가 3단. 30만원. 이 30만원보다도 더 위에 40%가 몰려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에요. 이 바이오 FDNC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비교적 잘 수요 예측이 잘 일어났던 종목입니다. 지금 공모가는 23,000원에서 29,000원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제 확정된 금액이 28,000원이에요. 핸디캡 이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는 그래도 28,000원이면 굉장히 좋죠. 이 부분이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죠.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참여한 공모가 밴드가 상단 쪽에 많이 신청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무 확약 기준으로 한번 또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국내 쪽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국내 쪽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많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나 이 종목 사고 3개월 동안은 절대 안 팔게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죠. 하지만 요 지금 바이오 FDNC 같은 경우는 미확약 쪽에 거의 다 몰려 있죠. 즉 이 말은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종목 장기로 보겠다, 중장기용으로 보겠다, 그만큼 내가 확신해, 이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면은 바이오 FDNC 같은 경우는 종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가격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중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 풍월정밀입니다. OLED 증착용 메탈 마스크 사업 영위 중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정부가 지금 소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냐? 이 FMM 기술에 대해서 특례 상장을 해준 거예요. 쪽에 수출을 안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쇼티지니 뭐니 걱정이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헤쳐나갔고, 그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그 법입니다. 그래서 이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이 FMM 관련해서는 현재 이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향후에 기대감을 얻으려면은 이 FMM 관련된 매출이 잘 나와줘야 돼요.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 파이메탈 마스크가 바로 이 FMM 마스크예요. 그래서 그 약자입니다. FMM.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매출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작년에 억 단위의 매출을 드디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업황, 그리고 이 풍원정밀 회사 영업 기반 이런 것들 인프라 더 확충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FMM 관련된 매출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시장에서 수요 예측 측면에 있었을 때 굉장히 높은 쪽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후제표 한번 볼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비했을 때 2021년도에 뭐 그렇게 많이 나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2020년도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겠다, 소폭 상승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400% 정도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BNC라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이제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포인트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증가 추세에 있고, 이 반도체 제조 업종이 굉장히 이 영업이익률이 10%만 나와도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BNC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5% 굉장히 높죠.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 일정은 2022년도 2월달 16일에서 2월 17일 날 이제 수요 예측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희망 공모가는 이제 9,000원에서 11,500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규 IPO 종목이라는 어떤 메리트와 더불어서 2022년도 반도체 업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은 최상단 쪽에서 좀 우리가 청약할 수 있는 청약 기간은 2월 21일에서 2월 22일 요 이틀간입니다. 그리고 대표 주관사는 이제 NH투자증권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음에 따라서 지금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벌써 2021년도 아직 4분기 발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실적 한 95% 이상 달성했네요. 당기순이익이 2020년도 대비해서, 따라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봐도 이 BNC는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겠다. 이거 어렴풋하게 짐작을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입니다.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일단 요새는 AI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으면 장땡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아데이터는 어떤 AI를 가지고 있냐 보시면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시는 회사,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제 직접 운전하시는 차량, 이런 부분까지 ICT가 다 연결이 잘 되어 있죠. 이런 ICT가 만약에 고장이 된다면은 회사 보안이라든가, 때로는 굉장히 최근에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고, 지금 모아데이터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들을 이제 대체함으로써 AI가 스스로 이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 이 ICT 인프라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이 부분은 이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알려주고 나면 이제 사람한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너 이거 해결을 해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생뚱맞은 이렇게 갑자기 ICT 쪽의 인프라가 장애가 생기는 이런 부분은 확연히 그런 비율이 줄어들겠죠.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일이 2월 21일에서 2월 22일 날 이렇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희망 공모가가 꽤 높습니다. 24,000원에서 28,000원 요 구간인데, 지금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예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청약을 한다고 그러면은 청약할 수 있는 날짜는 2월 25일서부터 2월 26일 이렇게 이제 청약을 이틀 동안 할 수가 있어요. 모아데이터 매출액만 한번 볼게요. 매출액 보시면은 2020년도죠.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3분기까지 벌써 2020년도 실적을 넘어섰네요. 그래서 이 부분 매출액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 매출액이 잘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020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50% 절감이 됐죠. 그 부분은 이제 뭐냐 봤더니, 회사가 벌고 있는 돈을 갖다가 이제 부채 갚는데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돈을 현재 잘 벌어들이고 있고, 그 번 돈을 이제 부채 갚는데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식불패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식불패였습니다.